징역 1년 8개월 선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정구승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님과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정구승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참 이게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3-40분 동안 이 스튜디오에서 이 1심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듣고 있었는데 너무 좀 기가 찼습니다. 자, 오늘 판결 1년 8개월 징역형 총평해 주신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죄가 인정이 되고 양형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주가 조작에서 공동정범 인정하지 않은 거는 정말 예상 바뀌고, 왜냐면 너무나 명징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 재판부 자체가 시세 조정에 동원될 것을 인지하며 용인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은 또 인정을 안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네. 아니 최소 만약에 인지하면서도 용인했다고 하면 최소 방조범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 적용되는 죄명을 바꿔서나 아니면 방조를 인정해서 축소 사실에 대한 인정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아예 무죄를 내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동전범을 인정 안 한 건데, 그러면은 공동가공이사가 공범끼리 같이 한다라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 즉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준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황당한데요. 네, 메시의 딱 폭탄 투하 물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대해 빠삭하게 소위 말해 빠꾸미로 인지하고 있었던 걸 생각을 그렇죠. 하면, 와, 이게 의견서를 저렇게 써도 좀 편향됐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판결문이라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기 어렵고, 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2월 5일 날 있을 명태균 씨 재판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거야 뭐 이미 김영선 씨와의 관계가 있어서 거기서 세비반띵이나 다른 거 돈 받은 것 때문에 이 사건과는 좀 다르겠지만,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을 위해서 먼저 명태균 씨가 돌리고 그걸 들고 가서 영업을 한 다음에 그 앞에 것까지 비용 청구하는 거는 영업의 방식인데, 그거를 이후로 대가관계 인정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명태균 씨스러운 정치 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고서 뭐 공천 개입에 대한 확답만 주지 않으면 네. 이제 무죄가 나온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정치 브로커들의 활동할 수 있는 새 장을 열어준 판결이 아닌가. 지금 김건희 재판에 세 가지 범죄 혐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죠. 네. 무죄랍니다. 이럴 예. 거면은 윤석열 씨는 왜 내란을 저질렀을까요? 그러니까요. 개인적 가정사 때문에 내란을 저질렀다고 야. 하는데, 그냥 특검 받고 재판했으면 이렇게 끝날 것을 몰랐겠죠. 네. 몰라서 그런 건데, 명태균 공천 개입도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 법원이 2022년 7월 샤넬백, 그다음에 명품 목걸이 수수 인정해서 그 부분만 징역 1년 8개월. 금거북이 얘기는 없었죠. 네. 금거북이 얘기도 대가성이 아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할 건데, 이런 식이라면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영부인들한테 혹은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주는 새 장이 열렸다. 지금 최지우 변호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큰 승리자죠. 네. 뭐 명품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예. 네. 뭐 지금 현장에서 마이크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현장에 지금 김건희 측의
최지우 변호사예요. 네, 최지우 최지우 변호사가 지금 무언가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지금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표정을 보면은 득이양양한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 야, 어떻게 저런 중대 범죄자를 이렇게 낮은 형량으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인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유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집유였으면 바로 석방이 됐을 텐데. 우인성 판사. 네.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이제 우인성 판사.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브로커나 정치 브로커나 이런 여론 조사를 갖다 바치고 나중에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직자 배우자들에게 대가성만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확히 말하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근거부기 정도는 갖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구체적 사실관계에서는 판사님의 판단이 더 적확할 수도 있어요. 기록을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이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판사님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겠지만 전 특검도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입증을 그만큼 못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분명히 김건희 특검은 특히나 다른 특검보다 내용이 있고 네. 했었던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제 2차 종합 특검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해서 사실 특검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 고언을 드리고 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빡빡하게 해서 공무원들 차출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굉장히 예산을 빡빡하게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 않는 공무원들을 많이 차출했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 검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았던 부분을 처벌받아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네. 경찰도 비슷하죠. 사실 경찰도 김건희 씨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에 뭐 수사를 해왔던 게 없었던 거니까. 네. 그래서 2차 특검만은 그렇게 안 되기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별다른 다른 정치적 이슈에 묻혀서 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진행된 감이 있는데, 2차 특검의 구체적인 운영에서는 제발 저렇게 하지 않아서 조금 제대로 된 입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한덕수의 변호인보다는 좋은 성과를 받았네요. 여기서 진짜 김건희의 사법 그리고 검찰 권력의 결속이 얼마나 치밀하고 강력한지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게 어떻게 말입니다.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고 그런 정황과 증거물이 다 나와 있는데, 사실 3부나 뭐 다른 것들은 기소조차 안 됐어요. 지금 김건희 1심 선고의 결과가 징역 1년 8개월, 1,281만 원 추징. 도이치 명태균 의혹은 두 건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8개월에 1,281만 원 추징.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재판 결과인지, 조희대 사법부가 정말 이 우인성 재판부,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나.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런 잡주로 주가 조작해도 남편이 검사고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입증이 됐는데도 소위 말해 방조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명태균과의 관계가 녹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증명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가담을 했던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다시 네. 설명드리자면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주관적 공동의사와 네.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공동정범, 즉 공범이 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재판부는 시세 조정에 동원될 것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용인했다. 어느 정도 또 고의는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이 정도가 인지를 했으면 방조범이라도 성립을 해서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무죄를 선고한 것도 좀 놀랍고 그리고 주관적 공동 의사를 추단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던가 거기에 대해 뭐 걔네가 얼마를 달라고 한다더라 너무 비싸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 그리고 거기에 뭐 수량을 던지거나 이랬던 부분에서 충분히 주관적 공동의사나 기능적 해미지급배가 모두 다 인정될 만한데 마치 변호인 의견처럼 이렇게 조금 논리적으로 비하까지 해가면서 이걸 무죄 준 건 아직도 납득이 어렵고 명태균 씨 걸로 넘어간다고 하면 여론조사 비용을 이 김건희 윤석열 이득이라 보기 어렵다. 제가 김지호 대변인님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을 하면서 네.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을 하면 김지호 대변인님이 이득을 안 본 건가요? 이득을 본 거죠. 본 거잖아요. 이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짜로 그거 줬으면 그거는 이득을 본 거고 그거를 그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활용했다고 하여 이 사람이 이득을 안 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천 약속 받았다는 거 단정 어렵다는데 녹취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요. 다 나오잖아요.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그 김영선 좀 해줘라. 네. 해줘라. 이게 사후적으로라도 그렇게 인정을 한 그 여론조사로 인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꼭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딜이 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건데 여기서 이렇게 정말 변호인 의견서를 읽은 것 같은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건 특검을 좀 탓해야 되는 부분이죠. 금품 수수는 사실 네. 김건희 씨가 봐왔던 것들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고 사실 3부부터 시작해갖고 의심받는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될 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밖에 없다라는 게 정말 자괴감이 드네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김건희 씨는 한 1억 얼마대 몇천만 원대에 몇천만 원대에 모여갖고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영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외에는 죄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저기 법대에 앉아 계시는 재판부 3명을 제외하고 누가 납득을 할까? 그렇죠. 의문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정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가 불인정됐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니 본인과 어머니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세력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돈도 빌려주고 확실하게 언제 오를지 알았고 또 그에 맞게 매매를 한 정황이 다 녹취로 남아 있는데 법원에서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불인정했다. 아니 이런 도이치모터스 같은 정말 작전주에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봤는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불인정하겠다? 아니 심지어 인식이 있었다고 봤어요. 그런데 무죄를 주는 건 저는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만약에 정말로 공범으로서 공동정범으로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특검이 못했다고 하면 네. 적어도 방조로서는 처벌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아예 지금 무죄를 줬죠. 네, 아예 무죄.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야,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하는 그러한 고관 대작의 배우자들이 나올 텐데
나올 텐데 야 조의대 사법부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한독수를 제물로 놔주고 우인성 판사 아니 이게 정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판결을 정말 양심을 걸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너무나 유감스러운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 지금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노를 느낀다. 모두 한패구만. 김희정 씨. 난이님 어째 다 무죄냐. 천태량님은 권성동도 이거 무죄 나오네. 야, 난이님 뇌물 받아도 증거 없으면 무죄야. 잡영호님 법원이 주가 조작을 권장하는 판결. 천태랑님 권성동 무죄 나오겠네. 개혁하라님 AI 판사로 교체하자. 사법카르텔 이진관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야 지난주에 그 이진관 판사의 명판결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감복하고 감동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정말 이 개판인가 재판인가 이게 판결입니까? 아 이게 너무나 이 현타가 오는 판결. 지금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저희가 논평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주가 조작으로 막 몇십억을 벌었는데 하나도 추징 안 했습니다. 하나도 추징 안 했어. 하나도 추징 안 했다. 윤석열만 바보 됐네요. 사실 그냥 이거 재판받게 하고 백만 관리했으면 야, 다 무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김건희라는 야 역시 김건희가 V 제로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한독수 23년형 받았는데 김건희 1년 8개월. 물론 내란 혐의로 기소된 건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V 제로가 내란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계약서 쓰고 한 적이 별로 없는데 계약서를 안 썼으면은 다 그거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건가 봐요. 야, 이 너무나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니까 아 이거 윤석열 내란 재판도 이게 좀 다시 걱정되네요.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 직위원 이거 진짜 공소기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 공소기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직위원이가 또 내란 속에 풀어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야 이거는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낼 수 있는지. 우인성 판사 39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야, 이 정말 이런 역사적 재판에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뭐 초코파이 하나를 그냥 먹어도 엄청나게 수사를 받고 법의 그렇죠. 단죄를 받는데 이래도 되나? 우인성 판사 같은 경우는 2025년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김세희에게 고작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고 그나마 소년원 운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그런데 소년원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서 강용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이 사실 우인성 판사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님 우인성 판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직접적으로 개인적 연은 없는데 지금 어떤 판사입니까? 개인적 연은 없는데 예. 이 오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판결문이 정치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비약도 많았고 네.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않은 논리나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납득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